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어, 이 싱어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해외 원조의 정당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 근거를 이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두고 있어요. 즉, 어떠한 존재가 고통을 감지할 수만 있다면 그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종, 국적, 계층,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동물 역시 고통을 감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 아닌 동물의 경우도 도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싱어는 이익평등 고리 원칙을 바탕으로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데요. 이때 이익평등 고리 원칙에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것과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고통을 겪는 그 현상만으로 그 대상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고통을 겪는 대상은 고통이라는 현상 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동등한 처치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즉 일종의 산술적인 기계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또 평등하게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고통의 극심한 정도를 고려해서 그 정도가 크다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더욱 민감하게 더욱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즉 평등 고려와 평등 대우는 질적으로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자, 이와 관련한 정당화 근거로서 싱어는 소극적 공리주의와 효율적 이타주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즉 소극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대상에게 더욱 민감하게 우선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어, 고통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효율적 이타주의에 따르면 어,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싱어는 이익평등 고리 원칙을 바탕으로 동물에 대한 도덕적 지위와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기계적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어, 그 대상이 겪고 있는 고통의 상대적 중한 정도, 고통의 중한 정도를 고려하는 것인데 그 정당화 근거로서 소극적 공리주의와 효율적 이타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자, 그렇다면 감내할 만한 정도의 희생을 조금 더 객관적 지표로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자, 우리 효율적 이타주의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 일정한 희생을 치르게 되고 그 희생의 결과 기대할 수 있는 효율성이 그 희생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셈이죠. 즉 어, 고통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일정한 지원을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희생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여쭈었어요. 자, 그런 싱어 선생님께서 선진국에서 평균 이상의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10% 정도의 기부는 감수할 만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을 만큼의
여유만 있다면 우리는 빈곤한 국가의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득 중 일부를 기부하는 활동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아와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고통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희생입니다. 자, 사소한 희생을 통해 생명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의 극심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지요. 결국 여러분의 기부는 비용 대비 고통의 최소화를 극대화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셈이지요. 따라서 여유소득이 있기만 하면 해외 원조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물론 소득 수준이 높은 부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유소득을 기부할 필요가 있어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부자는 여유소득이 많아요. 그러니 감내할 만한 희생의 기준선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높지요. 따라서 부자는 더 많은 기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싱어 선생님은 그 감내할 만한 수준이, 감내할 만한 희생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10% 정도라고 합니다. 소득의 10%. 자, 그러니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감내할 만한 희생의 수준이 차지하는 정도가 높겠지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0%와 10억을 버는 사람에게 10%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부액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어 선생님은 소득의 10%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희생이고, 그 희생에 대한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즉 효율성이 있다. 효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통을 최소화, 피하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자, 이어서 결국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이 지향하는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지 절대적 혹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셈이군요. 실질적 평등을 위해 역차별과 같은 불평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싱어 선생님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할 때 그때의 이 평등한 고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현상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극심한 정도, 고통의 정도를 민감하게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평등이다. 이렇게.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 산술적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런 싱어 선생님께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기회균등의 원리를 통해서는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르면 명예와 부를 보장하는 사회적 지위를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이 없게도 사회적으로 우연히 열악한 위치에 놓일 수 있지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우연히 열악한 지적,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명예와 부가 보장되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없는 불평등에 직면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 우리는 너 왜 그렇게 찌질하니? 라고 비난하거나 너가 자초한 일이니 받아들여라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싱어 선생님이 의도하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평등한 고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겪고 있는 대상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대상의 그 고통의 중한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잉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기회균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형식적인 기회균등은 아니다. 형식적 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어떤 사회적 지위, 직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어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거나 건강 조건이 좋지 않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부모님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아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선천적인 여건, 즉 지능이 낮고 신체적 건강 상태가 열악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일정한 경제적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은 우리가 존 롤스의 사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문제의식을 가진 학자가 롤스였고, 마찬가지로 싱어 역시 그러한 형식적 기획운동의 원리로는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어떤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주거나 그러한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신체적 직접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러한 입장이시죠. 자, 그러니 결국 이 싱어 선생님은 실질적인 기획운동의 원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들어가서 왜 이것이 형식적 기획운동의 원리가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과는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자본주의 분배 원리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합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불평등의 책임은 나의 부족한 능력 때문입니다. 업적이 보잘것없자 할지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싱어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군요. 자, 형식적 기획운동의 원리에 따르면 우연히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즉 형식적 기획운동의 원리에 따르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모두 개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따라서 그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확보하든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지위와 직책을 확보하지 못하든 그 책임은 개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즉, 자,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연적이라는 겁니다. 것이죠. 자신의 선천적인 우연성, 예를 들어서 지능이 탁월하고 건강 상태가 좋은 것, 이것은 선천적인 우연성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 이건 역시 상당 부분 우연적입니다. 즉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 기획운동의 원리는 그러한 원리를 즉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형식적 기획운동의 원리는. 자, 그런데 피터 싱어 선생님은 자신에게 우연히 주어진 즉 우연성, 우연히, 제 그녀의 이름은 우연희입니다. 연희. 농담이었고요. 자, 이런 우연성에서 기인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연히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우연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연히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셈이죠.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존 롤스 선생님의 정의론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 정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자, 싱어 선생님은 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다면 응분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자, 응분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는 상대방이 백인이 아닌 흑인, 남성이 아닌 여성, 주인이 아닌 노예,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유로 너는 차별받는 것이 당연해 라고 책임을 묻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피부색, 성별, 계급이나 계층, 인간이 아닌 동물종이라는 요인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지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그저 우연히 운으로 주어지는 조건을 빌미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책임을 묻는 것은 응분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은 결국 인종차별, 성차별, 종차별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자, 응분의 원리에 따르면 우연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흑인이냐 백인이냐, 즉 인종,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별,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느냐, 부유하지 않느냐, 이러한 계층, 계급, 혹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인간이 아닌 동물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지요. 우연히 주어진 거예요. 우연히 태어나 보니 우연히 흑인이었고, 태어나 보니 우연히 여성이었고, 태어나 보니 우연히 노예였고, 태어나 보니 우연히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차별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 어떠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자, 따라서 이 따라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실현하려면 형식적 기회균등의 원리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그저 고통을 겪는 그런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만 하다면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즉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식적 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르면 우연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니, 즉 그 책임으로서 차별을 받아야 되니 이 형식적 기회균등의 원리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실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응분의 원리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실현하는데 조금 더 적합한 정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응분의 원리에 따르면 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차별이라는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별, 계층, 계급, 그 다음에 인간종이냐 인간종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은 우연히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죠. 우연히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우연성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책임을 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기 때문에 응분의 원리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과 더욱 온전히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지요. 자, 이어서 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싱어 선생님의 응분의 원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간 종이 아닌 동물 종이라는 종으로 태어난 것과 부유한 국가가 아닌 빈곤한 국가에 태어나는 것은 자발적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 동물종 혹은 빈곤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대상이 직면하는 고통을 방관하는 것은 부당하군요. 따라서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대상을 민감하게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을 그 대상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왜 함부로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종으로 태어나느냐, 인간 종으로 태어나느냐, 동물 종으로 태어나느냐, 혹은 그 인간들 중에서도 어떠한 성별, 인종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런 것들 따위는 우연성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죠. 즉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우연성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차별이나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은 이 응분의 원리를 통해서 더욱 온전히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싱어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서 마르크스가 제안하는 분배 원리, 즉 마르크스 선생님이 제안하는 분배 원리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원리를 지지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욕구 충족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이익으로 규정합니다. 이익 개념이 포함하는 최소한의 욕구 충족은 마르크스가 언급한 필요로 드러납니다. 즉 최소한의 욕구는 기본적 필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로서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원칙에 다가갈 수 있는 원리인 셈이군요. 자, 그래서 우리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말하는 이익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소한의 이 기본적인 요건인 그 이익, 바로 고통의 최소화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고통을 피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 기본적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로서 고통의 최소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필요, 기본적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상당 부분 부합하기 때문에 어떠한 분배의 원리로서 기본적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마르크스 선생님의 그 분배 원리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일정 부분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싱어 선생님은 공산주의자인가요? 제가 여쭙습니다. 그러니 싱어 선생님께서 자,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공산주의 한계를 비판하지요. 마르크스가 제안하는 공산주의의 분배 원리는 인간의 본질적 동기를 간과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노력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몰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센티브나 사적 소유로서 보상이 마련되어야 일에 몰입하여 성과를 이루려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에 따른 분배는 업적에 비례하는 보상을 분배의 기준에 반영하지 않지요. 그 결과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에 직면합니다. 즉 모두가 잘 사는 상태가 아닌 모두가 가난해지는 상태에 직면하지요. 그 결과 하향 평준화는 공중적 차원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싱어 선생님은 공산주의자인가?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싱어 선생님은 이 공산주의 분배 원리를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에 따른 분배만을 절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노력에 대한 보상, 업적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그 기대로부터 동기가 유발되는 그런 인간의 성향을 자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사는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로 그럴 수 있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공중적 차원의 이익, 즉 유용성이 온전히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싱어 선생님은 필요에 따른 분배와 더불어서 인센티브나 사적 소유로서의 보상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결국 싱어 선생님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하되 노력에 따른 보상을 마련하는 방식을 취하는 셈이군요. 자, 싱어 선생님께서 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노력에 따른 보상이 마련되면 인간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결국 노력에 따른 보상이 공중적 차원의 이익에 기하는 셈이지요. 지금까지 해외 원조와 관련한 싱어 선생님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롤스 선생님은 싱어 선생님의 입장에 동의하시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해외 원조의 정당화 근거와 관련한 학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롤스 선생님입니다. 자, 이 롤스 선생님에 대한 견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논의한 싱어 선생님의 견해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렇죠. 이제 해외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부합한다. 즉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그리고 우선적 지원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형식적 기획운동의 원리가 아닌 응분의 원리와 조금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아울러 아울러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필요라는 것을 고려할 때, 즉 고통의 최소화 혹은 고통을 피하려는 것, 이것이 기본적 필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와도 일정 부분 부합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하향평준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업적과 노력에 따른 보상이 함께 가는 그런 분배 원리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것이 싱어 선생님의 전체적인 논지였고, 결국 싱어 선생님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 즉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을 바탕으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정당화하고, 이 과정에서 형식적 기획운동의 원리가 아닌 응분의 원리, 그리고 마르크스 선생님의 막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 이런 부분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 지향하는 방향의 이 정의의 원리와 그리고 분배의 원리에 부합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어서 해배 원조와 관련한 존 롤스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